1948년에 이제 러셜, 철학자 겸 이제 수학자인 러셜과 그리고 예수의 사제간에서 BBC 라디오에서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러셜이 펼쳤던 주장을 살펴보면 과학적 증거에 비춰볼 때 지구는 비참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신을 믿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우주의 죽음이라는 주장은 그 19세기에 발견된 어떤 물리 법칙 때문이었는데 바로 연력학 제2법칙입니다. 유럽의 산업혁명을 주도한 증기기관, 한 1800년대 중반에 발명된 증기기관인데 이 증기기관은 제 아무리 기발한 방법을 동원해도 폐기물이 양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폐기물이 만들어지니까 그럼 좀 적게 만들어지는 방법은 없을까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 증기기관을 또 깊이 좀 파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연력학 제2법칙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모든 물질과 에너지는 무조건 이 제2법칙을 따른다고 하는데 이 제2법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증기기관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기에 담긴 수증기에 열을 가하면 그 수증기의 부피가 커지면서 밖으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을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네, 오른쪽 요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증기기관인데 지금 그 증기가 가열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이제 열을 공급을 해주고 있고요. 그 공급된 열에 의해서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피스톤을 이렇게 밀어내게 되고 그 밀어내는 힘으로 지금 이렇게 기차나 뭐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구조인데 이렇게 팽창된 증기는 다시 온도가 내려가면서 이제 부피가 줄어들고 피스톤이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똑같은 운동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이 주기 운동은 연료가 고갈되어 더 이상 열 에너지를 공급할 수 없을 때까지 빠른 속도로 계속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증기기관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전에 뉴턴 물리학에서는 근사적 이용을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공의 궤적을 살펴보면 이제 바로 아래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야구공의 궤적인데요. 지금 이러한 어떤 운동 방정식이 나오기까지 우리는 공의 중심부에 있는 코르크 분자의 진동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았고 공 전체를 그냥 작은 하나의 입자로 간주를 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풀었습니다. 그게 뉴턴 물리학에서는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증기를 다루고 있는 증기기관에서는 증기는 이제 고체가 아니죠. 기체라서 압력이나 아니면 온도에 굉장히 민감한데 피스톤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밀어내는 수증기의 분자 수는 무려 수조 곱하기 수조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입자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 많은 입자의 궤적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정말로 방법이 없는 것일까? 라는 건데 관점을 바꾸면 해결책이 보입니다. 바로 큰 집단을 단순화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재채기를 바로 한 후에 다음 재채기가 언제 나올지 예측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당연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한 개인이 아닌 전체 인구로 확장을 하면 이런 식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70억 명이니까 하루 24시간이 86,400초. 그래서 인구에서 초를 나누게 되면 1초당 약 8만 명이 재채기를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각 입자의 그 하나하나의 궤적을 규명하는 대신에 모든 입자의 평균적인 거동을 서술을 함으로써
수학적 계산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부터 우리는 필요한 물리적 특성을 알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역학입니다. 아마 그 영화 테넷을 보신 분들은 이런 어떤 시간의 역행 상황들을 조금 쉽게 상상할 수 있으실 텐데, 이미 완성된 그림 위에 마치 동영상을 거꾸로 재생하듯이 붓을 거꾸로 휘둘러서 텅 빈 캔버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를 먹지만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젊음을 되찾을 수 없고요. 바닥에 흩어진 글라스 조각들이 갑자기 튀어 올라서 갑자기 막 이렇게 조립이 되면서 다시 멋진 조명으로 복원되는 일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을 비가역성이라고 하는데, 물리 법칙을 분석을 하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의 역행을 방지하는 법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즉, 물리 법칙은 과거나 미래에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물리 법칙이 어떤 사건의 순차적 발생을 허용을 했다면 그 반대 순서로 역행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똑같이 허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시간이 거꾸로 흐른다고 해서 수학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특정 방향으로만 진행되는 사건에만 익숙하고 반대 진행되는 사건은 볼 수가 없죠. 네, 그 해답은 바로 엔트로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짤막한 영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하실게요. 네, 그러면 엔트로피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인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1센트짜리 동전 100개를 가지고 얘네들을 상자에 넣고선 열심히 흔든 후에 테이블 위에 쏟아 부었는데, 만약에 모두 앞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엄청 놀라겠죠? 네, 이런 경우가 나올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즉, 한 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동전 한 개만 뒷면이고 나머지 99개가 앞면일 경우는 100가지인데, 그러니까 모든 동전에 1부터 100까지의 고유 번호를 다 매겨 놓았다라고 하면 동전 한 개씩 이제 뒤집어질 경우의 수니까 100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쭉 가서 동전 앞면이 50개, 뒷면이 50개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무려 엄청난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뒷면의 개수가 많을수록 경우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진 배열의 엔트로피는 그룹의 크기, 즉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동전 무더기의 분포를 분석을 할 때 낱개로 분석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29번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지 아니면 71번 동전이 앞면이 나왔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전체적인 분포 상태만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이해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많을수록 엔트로피가 높다라는 건데요. 요 두 가지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장판된 사무실과 정돈된 사무실을 비교를 해보면, 먼저 난장판된 사무실은 책상 위에 온갖 서류 더미, 펜, 포스트잇, 명함, 클립 등이 어지럽혀져 있고, 이런 상태에서 물건의 위치를 살짝살짝만 바꿔도 사실 그 무질서도는 난장판되어 있는 상태는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간 펜과 파란 펜의 위치를 바꿔도 여전히 난장판인 그런 상태가 되겠죠. 즉 현재의 무질서도를 유지한 채 바꿀 수 있는 배열의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돈된 사무실의 경우는 서류들이 다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다 꽂혀져 있고 정리되어 있고, 펜은 색상 순, 다른 이렇게 물건들도 크기 순으로 잘 정리를 해놨다고 했을 때, 이때는 물건의 위치를 조금만 바꿔도 무질서도가 크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즉 현재 정돈된 상태를 유지할 채 바꿀 수 있는 배열의 수는 몇 개 없다는 것이죠. 네, 정리를 해보면 너저분한 배열은 바꿀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그 수많은 입자가 이루어진 그런 개에서 어떤 개별적인 상태는 중요하지 않고 전체적인 분포 상태만 보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방에 이제 가득 채우고 있는 공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공기들이 막 움직이고 있을 텐데 산소 분자가 창문에 부딪혔는지 아니면 뭐 질소 분자가 바닥에 부딪혔다 다시 튀어 올랐는지 아니면 숨쉬기에 지금 충분한 양이 방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평소에 신경 쓰지 않은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이 아닌데 다만 이제 온도와 압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기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폐가 타들어가면 곤란하고요. 또 공기의 압력이 너무 높으면 고막이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즉, 신경 써야 할 항목은 공기의 부피, 온도, 압력입니다. 요 세 가지 어떤 거시적 특성을 기초로 해서 기체의 특성을 분석을 했습니다. 두 개의 용기 A, B에 들어있는 기체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안에 이제 많은 기체들이 있겠지만 그 안에서 기체들이 움직이면서 뭐 위치나 속도가 그 시간에 따라 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이 A, B의 부피가 같고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으면 이 두 배열은 그냥 동일한 거시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똑같아 보이게 되는 거고 이거를 이제 경우의 수로 따지면 동일한 그룹에 속하게 됩니다. 즉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서 동전이 전부 앞면인 것보다 경우의 수가 많은 전형적인 그런 배열의 어떤 전체적인 분포 상태를 알면 개의 거시적인 물리량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후에 증기로 가득 찬 욕실을 예를 들어보면 자, 부피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피 같은 경우에 이제 분자들이 한 구석에 모여 있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골고루 욕실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태. 두 가지 중에 이제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가 어떤 경우가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자들이 한 구석에 모여 있는 상태 같은 경우에는 거시적 특성을 바꾸지 않고 분자를 재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반면에 욕실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으면 경우의 수가 엄청 많아지게 되고 욕실이 커도 경우의 수는 많아지게 됩니다. 즉, 이렇게 지금 경우의 수가 적은 상태, 한 구석에 모여 있는 상태를 바로 엔트로피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 같은 경우는 온도는 이제 분자의 평균 속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체는 평균 속도가 느리고 뜨거운 물체는 평균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을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거시적 특성을 유지한 채 각 분자의 속도를 재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별로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렇게 평균 속도를 유지한 채 어떤 한 분자의 속도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 평균 속도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다른 분자의 속도는 반드시 낮춰야 되는데 이 속도라는 것 자체가 0보다는 작을 수 없기 때문에 온도가 낮게 되면 이 속도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엔트로피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압력 같은 경우에 한순간에 충돌하는 분자의 수가 많을수록 압력이 높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번개 샤워를 해서 이 수증기의 분자가 작아지게 되면 재배열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적어서 엔트로피가 작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 경험하는 상태는 거의 대부분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분자들이 한 구석에 모여 있는 것보다는 욕실 전체에 골고루 퍼져 있는 상황들을 더 자주 접한다는 거죠. 즉, 저엔트로피 상태는 고엔트로피 상태보다 드물게 나타납니다. 물론 발생 확률이 0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날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